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주변에요,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듣는 걸 좀 힘들어하는 학생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종종 보이죠. 이게 그냥 뭐 버릇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보고서,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이걸 보면요. 그 이면에 생각보다 좀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 팁다이브에서 여러분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지, 또 이게 학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비슷해도요. 그 뿌리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보고서에서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A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 ADHD. 네. 그 진단 기준에도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잘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항목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건 뭐랄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뇌 기능 자체가 좀 달라서 오는 신경생물학적 특성이다. 이렇게 봐야 해요. 아, 그럼 ADHD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냥 뭐 제 집중 안 하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학습장애, LD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듣는 것 자체나 아니면 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청지각 능력, 작업 기억 이런 거요. 아니면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학습된 무기력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동기부여를 막아서 경청을 방해하고 결국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뭐 딴청 피우는 것 같아도 원인이 ADHD일 수도 있고 학습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섣불리 판단하면 완전 엉뚱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딱 이 보고서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통찰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청의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이요. 이게 단순히 그 성적표 숫자, 여기에만 딱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ADHD나 학습장애 관련 연구들 보면 꾸준히 학업 성취도 저하랑 관련이 있다고는 나오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려움들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 이면의 어려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지시를 잘 못 따르거나 과제를 제때 끝내기 힘들어하고 뭐 계획 세우고 정리하는 거 잘 안 되는 모습들. 여기서 그 인지부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커그니티브 로드요. 인지부화. 네. 수업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놓쳐버리면 그 빈틈을 메우려고 막 애쓰는 것 자체가 뇌에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 프로그램 너무 많이 돌리는 것처럼요. 아, 네네. 그럼 이제 새로운 정보는 또 받아들일 여력이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죠. 예를 들어 뭐 핵심 단어 하나 딱 놓쳤는데 그 뒤에 설명은 계속 듣고 있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걸요. 아, 네, 맞아요. 완전 공감되는데요. 그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아,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쉽겠어요. 그렇죠. 학습 의욕 자체가 그냥 팍 꺾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심하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학업 경로 자체나 나중에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마태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미 잘 듣고 이해하는 학생이랑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학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마태 효과요? 네. 작은 듣기 능력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이런 학업적, 심리적 어려움들을 듣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정확한 원인 파악입니다. 이게 ADHD 때문인지, 아니면 학습장애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아는 게 맞춤 지원의 시작이죠. 아, 원인 파악. 그렇죠. 네, 때로는 뭐 여러 어려움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ADHD랑 불안이 같이 있다거나. 아, 동반 질환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교실 환경에서는 선생님들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시를 내리실 때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 번에 하나씩 단계별로 제시해 주시고 시각 자료 같은 걸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학생 자리 배치를 좀 조정해 주거나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약속된 신호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그냥 야, 잘 들어! 이렇게 막연하게 요구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경청 기술 자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선 맞추기, 고개 끄덕이기, 들은 내용 요약해보기 이런 거예요. 나아가서 원인별로 좀 특화된 개입 방법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이죠. ADHD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자기 점검 전략 같은 행동 중재, 아니면 인지 행동 치료, CBT라고 하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학습장애는 그 학생의 특정 어려움에 딱 맞춰서 개별화된 교수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소리 중심 읽기 지도, 뭐 의문인식 훈련 같은 거요. 개별화된 교수법. 네. 그리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 있잖아요. 마음 방황. 이거는 생각을 막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가져오는 수용 전략을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핵심은 결국 자기 조절 능력하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지 아는 능력, 이걸 키워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 단순히 내용을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 배우는 방법 자체를 가르쳐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뭐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개별 학생 지원을 넘어서서 교실 환경 자체를 다양한 학습자를 다 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그 보편적 학습 설계 UDL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 다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듣기 어려워하는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원인들, 그리고 그 파급 효과, 또 희망적인 지원 전략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각 학생에게 맞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꾸준한 관심하고 올바른 지원만 있다면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개별 학생을 돕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학습 환경 자체 있잖아요.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 스스로의 학습 공간이든 이걸 처음부터 다양한 주의력이나 정보 처리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어떤 하나의 방식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다음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